초등학교 때 모두에게 천사나 다름없던 담임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왜 선생님은 당신의 번호를 숨긴 채 저에게 전화를 걸어오셨을까요? 그리고 그 익명의 전화 너머로 전해온 선생님의 마지막 부탁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번호 하나를 숨긴 해프닝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인생 끝자락에서 가장 순수했던 시절의 제자에게 건넨 마지막 진심,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그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제 휴대폰 액정에 뜬 건 발신자 정보 없음이라는 차가운 글자뿐이었죠. 무심코 넘기려는데 이상하게 이 전화는 꼭 받아야만 할 것 같다는 강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감은 제 삶에서 가장 슬프고도 아름다운 약속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 기억 속 초등학교 6학년 담임이셨던 박선영 선생님은 정말 햇살 같은 분이셨어요. 아이들 이름을 하나하나 다정하게 불러주셨고, 쉬는 시간이면 스스럼 없이 운동장으로 나와 저희랑 고무줄 놀이도 하고 공도 같이 차주셨죠. 제가 수학 문제를 못 풀어 끙끙대고 있으면 머리를 쓰다듬으며 괜찮아, 다시 해보면 되지. 선생님이 옆에 있을게. 라고 말해주시던 그 온기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선생님은 그저 지식을 가르치는 분이 아니었어요. 저희에게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준비물을 깜빡 잊고 와서 울상이 된 친구에겐 당신 서랍에서 몰래 여분의 학용품을 꺼내주셨고, 편식하는 아이에겐 이거 한 번만 먹어보면 키가 쑥 클 텐데 라며 장난스럽게 말을 건네는 분이셨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날이 있어요. 가을 운동의 날, 제가 이어달리기 마지막 주자로 나섰다가 결승선 바로 앞에서 넘어지는 실수를 했거든요. 창피함과 아쉬움에 얼굴도 못 들고 엉엉 우는데 가장 먼저 달려와 저를 일으켜 주신 분이 바로 선생님이셨습니다. 흡투성이가 된 제 무릎을 손수 털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넘어지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넘어져도 괜찮아.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용기란다. 그날 선생님의 말씀은 어린 제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훗날 제가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저를 일으켜주는 주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 저희는 졸업했고 선생님과도 자연스럽게 멀어졌죠.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서 초등학교 시절은 아련한 추억으로만 남았어요. 가끔 선생님이 잘 지내실까 궁금했지만 바쁜 일상에 치여 먼저 연락드릴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은 그저 제 마음속 가장 따뜻한 페이지를 장식한 동화 속 인물처럼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잊혀갈 무렵 그 전화가 걸려오기 전까지는요. 20살을 갓 넘긴 평범한 오후였어요. 제가 원래 모르는 번호, 특히 발신자 정보 없음으로 걸려오는 전화는 잘 안 받거든요. 근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이 전화를 받지 않으면 뭔가 아주 중요한 걸 놓칠 것만 같은 기분에 홀린 듯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선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들리는 거라곤 희미한 숨소리뿐. 제가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여보세요? 하고 묻자 마침내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 기억하겠니?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인데. 박선영 선생님이었습니다. 1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는데도 그 목소리는 분명 선생님이셨어요. 너무 놀랍고 반가운 마음에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당연히 기억하죠. 이게 얼마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제 들뜬 목소리와 달리 전화기 너머 선생님의 목소리는 어딘지 힘이 없고 예전의 활기참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날 이후 선생님의 전화는 일종의 규칙처럼 이어졌습니다. 항상 같은 시간, 해가 저물기 시작하는 오후 5시.
그리고 언제나 발신자 정보 없음으로 걸려왔죠. 처음 몇 번은 그저 반가워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를 떨었어요. 대학 생활은 어떤지, 요즘 무슨 꿈을 꾸는지, 선생님은 제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조용히 들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선생님의 안부를 여쭤보면 그냥 그럭저럭 지내 라며 늘 짧게 대답을 피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선생님, 번호가 왜 안 떠요? 제가 저장해놓고 먼저 전화 드릴게요. 라고 말할 때마다 당황한 기색으로 화제를 돌리셨습니다. 요즘 교사들이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연락처를 잘 공개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 혹시 학부모들의 연락에 시달린 경험 때문에 그러시는 걸까? 그래서 더는 묻지 않았어요. 그저 선생님께 말 못할 사정이 있겠거니 저와의 연락을 이어가고 싶은 마음만 감사히 받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전화 너머 선생님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가라앉았습니다. 이전에는 희미하게나마 느껴지던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졌고 단어와 단어 사이의 호흡은 더 길어졌습니다. 때로는 제 이야기를 듣다가 갑자기 말이 없어지셔서 제가 선생님 듣고 계세요? 라고 물어야 겨우 작은 목소리로 듣고 있어 라고 대답하실 때도 있었죠.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 걸까? 왜 번호를 숨기면서까지 제게 전화를 하시는 걸까? 전화가 끊긴 뒤 액정에 뜬 발신자 정보 없음이라는 글자를 볼 때마다 저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심연을 들여다보는 기분이었습니다. 선생님과 저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가로막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 벽이 실은 저를 보호하기 위한 선생님의 마지막 배려였다는 것을요.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다시 물었습니다. 선생님, 목소리가 너무 안 좋으세요. 정말 아무 일 없으신 거죠? 제가 한번 찾아뵐까요? 그러자 선생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여느 때보다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절대로 오면 안 돼. 그냥 이렇게 가끔 목소리만 들려주면 돼. 그 말에는 거절 이상의 무언가, 제가 다가오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으려는 듯한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통화를 마지막으로 며칠 동안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매일 오후 5시면 울리던 전화가 잠잠해지자 저는 오히려 극심한 불안에 시달렸어요. 무슨 일이 생긴 게 틀림없었습니다. 하지만 발신자 정보가 없으니 제가 먼저 연락할 방법도 선생님의 소식을 알아볼 방법도 막막했습니다. 애꿎은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던 어느 날 저녁 바로 그 번호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나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거의 소음처럼 미세했습니다.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한 그 목소리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왜 그동안 연락이 없으셨어요? 제 외침에 선생님은 대답 대신 가쁜 숨만 몰아쉬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목소리로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하셨습니다. 미안하다. 그동안 속여서. 사실 선생님 많이 아파. 병원에 있단다. 선생님은 오랫동안 힘든 병과 싸워오셨다고 했습니다.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모두 빠지고 예전의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려서 차마 제자들 앞에, 특히 가장 기억에 남는 제자였던 제 앞에 나설 용기가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번호를 숨겼던 이유는 혹시라도 제자들이나 학부모들에게 자신의 병든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교사로서 사생활을 보호하고 싶다는 이유보다는 사랑하는 제자들의 기억 속에 자신은 언제나 햇살처럼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남고 싶었다는 이기적인 욕심이었다며 선생님은 계속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익명의 전화는 세상과의 마지막 끈을 놓기 전
가장 행복했던 시절의 조각을 붙잡고 싶었던 선생님의 마지막 노력이었던 겁니다. 모든 것을 알게 된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선생님의 그 가라앉은 목소리, 힘겨웠던 호흡, 어색하게 화제를 돌리던 모습들이 하나하나 퍼즐처럼 맞춰지며 제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생님은 제게 충격적인 마지막 부탁을 건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우리 반 교실, 6학년 3반 교실에 한번 가줄래? 가서 창가 맨 뒷자리에 앉아서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 좀 이야기해 주렴. 지금도 운동장 느티나무가 그대로 있는지, 햇살은 어떤 색으로 들어오는지, 선생님이 그걸 너무 보고 싶구나. 다음 날 저는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 모교로 향했습니다. 주말이라 텅 빈 학교는 낯설면서도 익숙한 풍경이었죠. 관리실에 사정을 이야기하고 겨우 허락을 받아 저는 10년 만에 6학년 3반 교실 문을 열었습니다.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린 문틈으로 와락 쏟아져 들어오는 먼지 섞인 햇살과 낡은 나무 책상의 냄새.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어제보다도 더 힘겨워 보이는 목소리가 저를 맞았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부탁대로 창가 맨 뒷자리, 바로 제가 앉았던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풍경을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운동장 느티나무 아직 그대로 있어요. 잎이 무성해서 그 아래 그늘이 동그랗게 생겼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떠난 운동장에는 바람 소리만 가득한데 그 바람에 흙먼지가 살짝 날리는 게 보여요. 창문으로는 노란 햇살이 들어와서 제 책상 위에 길게 누워 있어요. 꼭 선생님이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것 같아요. 제 목소리는 점점 눈물에 잠겨갔습니다. 저는 울음을 참으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한 텅 빈 교실의 풍경을, 제잘거리던 복도의 모습을, 급식실로 달려가던 친구들의 발소리를 상상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선생님의 희미한 숨소리만이 간간이 들려왔습니다. 한참 동안 제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 계시던 선생님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마지막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고맙다. 다 보이는 것 같네. 이제 괜찮아. 우리 제자 씩씩하게 잘 지내야 한다. 꼭. 그 말을 끝으로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그것이 제가 들은 선생님의 마지막 목소리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수소문 끝에 선생님의 부고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제가 전화를 끊은 바로 다음 날 새벽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선생님이 숨긴 것은 전화번호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고통과 슬픔,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로부터 저를 지켜주고 싶었던 겁니다. 가장 연약하고 두려운 순간에도 제자에게는 끝까지 강하고 따뜻한 스승으로 남고 싶었던 선생님의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발신자 정보 없음이라는 그 차가운 7글자는 이제 제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절실했던 마지막 편지로 기억됩니다. 선생님은 제게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용기를 가르쳐 주셨고, 삶의 마지막 순간에는 보이지 않는 사랑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생님, 당신이 보여주신 햇살 같은 사랑 덕분에 제 세상은 여전히 따뜻합니다. 부디 그곳에서는 아프지 마시고 평안하세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시간이 흘러도 잊히지 않는 선생님이 계신가요? 마음속에 남아있는 특별한 스승님의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추억이 모여
또 다른 감동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